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옛 시절 엄격한 아버지는 말썽꾸러기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관학교로 보내곤 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봐도 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강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단련되고 인생의 쓴맛을 배우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는 비단 서양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군대 가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대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환경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총체적 기관, 군대나 교도소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그 안의 규칙만이 절대적인 힘을 갖는 환경, 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통제되는 교도소라는 환경에 던져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합니다. 포효하던 사자가 순한 양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특정 환경에서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을 완벽하게 멈출 수 있다면 이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정신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선택이라면 그들이 타인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는 범죄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교도소라는 환경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도소는 그들만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생존 법칙이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타고난 특성은 생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와 인정을 갈망하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존중은 말이 아닌 힘, 의리 혹은 교활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떠벌리거나 다른 수감자를 얕보는 행동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곧바로 등 뒤에 관역을 스스로 그려붙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둘째, 갈등 관리 능력의 부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한 무시에도 극단적인 공격성을 드러내죠. 긴장감이 극도로 높은 교도소에서 이러한 성향은 작은 불씨를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발 물러서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기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지 못합니다. 셋째, 전략적 사고의 결여입니다. 교도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용히 자신을 낮추고 강력한 집단에 소속되어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관심의 중심에 서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집단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결국 외롭고 취약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넷째, 결국 드러나는 약점입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의 과장된 허풍이 실제 힘이나 교활함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입만 살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약점은 곧 포식자들을 불러 모으는 피냄새와 같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능력 이상의 허세를 부리던 나르시시스트는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아주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이 모든 논리적 추론을 종합해보면 나르시시스트는 교도소라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제거될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성격 자체가 생존에 극도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교도소 환경에 기가 막히게 적응합니다.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비교해 특별히 더 많이 공격받거나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복종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새로운 추종자를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은 강한 자에게 철저히 순응하며 그림자처럼 지냅니다. 그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완벽하게 바꿉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가면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생존자들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고도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생존의 위협 앞에서는 자신의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행동을 멈출 수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가하는 모든 정서적 학대와 조종, 무시와 냉담함이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정신질환의 발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마음껏 타인을 착취하기로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교도소와 같은 환경에 처하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모든 해로운 행동을 멈추고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나 심리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의도와 선택이 명백히 개입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모든 형태는 마땅히 범죄로 규정되고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교도소라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통해 인간 행동의 본질과 생존, 그리고 선택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한 분석을 넘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깊은 통찰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곧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